신민사관은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목적으로 근대화된 일본이 한반도를 필요로 하여서 한반도의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신민사관을 만들었고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예를 들면 이게 뭐냐, 일본의 극우 인사들이 한국의 뉴라이트 인사들을 지원하겠다 2006년에 이야기를 해요. 왜? 뉴라이트 층에는 원래 좌파였던 학자들이 많다. 그들이 전향했다. 그들을 지원하면 오히려 한국의 좌파들을 잘 알고 있어서 전략을 세우기 쉽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극우파는 현재 극우파 이야기인데요. 현재 극우파는 목표는 북한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그 중국을 무너뜨리고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같은 정권은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면 이제 강한 한반도가 나와가지고 중국하고 하나가 되어서 일본을 굉장히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러한 아주 강박 개념이 있어요. 일본의 극우파들이. 그러니까 한반도를 계속 분단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고 또 특히 뉴라이트 사람들이 좌파에서 전향했기 때문에 좌파는 안 된다, 친보는 안 된다, 북한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게 현재적으로 말하는 신친일파의 사실상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반도를 여러 가지 정책으로 필요로 하는 일본 극우는 아베 신조가 극우를 엄청나게 발전시켰는데 그 야마구치현에서 쭉 옵니다. 이토 히로부미 그쪽에서 쭉 현재까지 옵니다. 아베도 야마구치현 출신이기 때문에요. 일본의 그러한 극우, 신민사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이 야마구치현입니다. 그리고 야마구치현에 있었던 신사를 메이지 유신이 돼가지고 도쿄로 가져간 것이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초슈 사람들이 에도마프를 다도해야 된다라고 요시다 쇼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에도마프를 다도하기 위해서 에도마프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때. 이게 초슈 사람들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사기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금방금방 위령하고 또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령제를 초혼장이라는 것을 야마구치현에 16군데 만들어가지고 초홍하여서 너희들은 우리 초슈를 지키는 신이 된다라고 하여서 위령제 그리고 신으로 승격시키는 신도식 의식을 계속합니다. 그것을 하고 있었던 초슈의 중심적인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해가지고 기도 타카요시 같은 사람이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이 중앙 도쿄에 가서 야스쿠니 신사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죽음 영혼을 먼저 풀고 신도에서는 죽은 영혼은 죽은 데 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여기에 영혼이 있어.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2차 대전 때 죽었다. 그럼 필리핀에 있으니까 영혼을 불러요. 이게 초혼이라고 합니다. 먼저 초혼식을 해요.
일본 신도는 재미있어요. 네. 죽어도 가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이 없어요. 일본 신도는. 그런데 영혼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거야. 죽은 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유령을 많이 봅니다. 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기독교인들은 유령 보지 않습니다. 왜? 다 천국이나 혹은 지옥에 가니까. 그래서 그 일을 테러로 거기 세계 무역센터 빌딩 그 망했잖아요. 네. 붕괴됐잖아. 2002년에. 거기서 10,000명 이상 죽었는데요. 거기서 유령 봤다라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나타나. 그리고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상의 영향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한 조홍식을 하고 마지막은 위령하였어. 네. 그리고 당신들의 발약으로 이렇게 일본이 발전했다. 당신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전쟁, 이곳은 옳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 존재했다라든가 이러한 위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가 위험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종교 위식에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네네. 식민사학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 식민사학의 추종자들인 신친일파들을 일본의 극우 인사들이 어떻게 지원하면서 양성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에 그래서 먼저 그 신민사관 그리고 극우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 예를 들면 만주극을 만든 사람들 다 그 하나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일단 45년에 한 번 망했습니다. 네. 전쟁에 패하여서 망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금 키시다 같은 좀 리베럴한 사람들을 세웠거든요. 그 사람들 극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극우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A급 전범이 돼가지고요. 그러한 극우 사람들이 거의 정계, 경제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한 계기가 일어납니다. 바로 6.25입니다. 6.25 때 미국 강경파가 일본의 강경파 45년까지 극우파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제 냉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대공산주의를 위해서 대사회주의를 위해서 이제 친미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그러나 반공 이 두 가지를 약속한 사람들을 A급 전범이나 그런 데서 빼자. 이게 미국 쪽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외할아버지 키시노부스케였고요. A급 전범 거기서 벗어났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사사가와 료이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사가와 료이치도 A급 전범이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미국에게 거기 확실하게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들하고 싸웠지만 앞으로는 친미로 가겠다고 미국에 협력하여서 공산주의를 본세하겠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 사사가 료이치가 A급 전범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사사카와 재단을 만들어요. 사사카와 재단은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를 미국에게 일본의 극우 세력을 미국에 그리고 한국에 그리고 중국에 중심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도 뿌리고 있어요. 사사카 재단의 돈의 기본은
견정 사업입니다. 견막 갈등, 견정 아세요? 모터보트. 네. 그러니까 돈은 무진장하게 나옵니다. 네. 매일 같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업을 사사가 료지가 탔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그 일본 극우가 가르키를 위해서 사사가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사사가 재단은 목표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잘못하면 식민지처럼 일본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엄청나게 로비를 해가지고 일본에 유리하게 미국을 움직이는 그러한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사가와 평화재단, 미국에 있는 그 가장 크고 역대의 대단히 거물의 정치인들이 다 회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돈이 없는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사사가 재단의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화당은 돈이 있으니까 오히려 안 받아.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네, 일본의 과거 역사가 잘못됐고 침략의 역사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선봉, 그거는 한국이다. 네, 그리고 중국이다. 이 두 가지 안에서 현대판 친일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과거의 일본 역사는 이거는 일본의 침략 전쟁은 아시아를 해방하는 해방 전쟁이었고 위안부 문제 이거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었고 위안부들은 자발적인 매춘부였고 간제지원 문제 이런 것도 다 평등하게 월급도 줬고 이러한 왜곡시키는 현대판 친일파 이러한 내용이 과거의 식민지 사관 세력하고 완전 하나입니다.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를 좀 또 미국에도 만들었어. 레무지오 같은 사람. 그 사람 일본에서 30년간 살았기 때문에 일본말 유창하게 하니까요. 뭐 다 끝났죠. 오늘 이야기는. 네, 그래서 지금 돈을 많이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받는다. 네, 교수가. 일본의 사사가 재단, 기타 여러 재단이 더 있거든요. 사사가 재단뿐만이 아니라. 네, 그거는 1억을 줘요. 네. 그리고 일본의 학생들이 유학을 가면요. 그 학생, 모든 학생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 네. 한국에서 일본에 간 우수한 학생, 그러니까 한국의 어디 대학을 나왔고 다 조사를 하고요. 예. 한국에 돌아가면 지도자가 될 만한 학생에게 접근합니다. 이거는 사사가 재단이 뿐만이 아니라 공안, 일본의 공안, 네. 거기서도 많이 접근해 옵니다. 일본의 공안에서 돈을 많이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네. 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제보를 줘요. 제가 아니라 그분이 잘못했다고. 네. 어떤 교수님이 오셔서 일본에 자신이 일본에 유학 갔을 때 공안이 와가지고 뭐 1시간 정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줄 때니까 좀 커피라도 먹자고 하니까 만났대요. 근데 뭔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잡다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일본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면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폰트, 네, 폰트를 주더래요. 그 폰트 집에 가서 봤더니 30만 엔 들어가 있었다. 네, 300만 원이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네, 두 번째는 50만 엔 들어가 있었어요. 500만 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사람은, 그 교수님은 2번 받고 그만뒀대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네, 절대 그 이후부터는 안 만났대요. 그래서 저에게 가서 나도 2번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대요. 이놈도. 네, 엄청나게 많이 돈을 받았다.
그렇게 하여서 진일파가 된 것이다. 네. 진일적인 발언을 혹시 하지 않더라도 그 일본이 이상한 소리를 할 때에 침묵한다. 그런 사람들이. 네.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성공한 것이다. 네. 또 어떤 일본 주제에 회의가 있으면요. 일본 주제예요. 네. 참가자들에게 갑자기 돈을 나눠줘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거 받아도 되냐고 네. 봤는데 그 2,000달러 들어가 있었대요. 200만 원이잖아요. 요새 더 비싸. 네, 더 비싸.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그 일본의 공무원들이 괜찮다. 그러니까 예정에 없는 돈을 받으면요.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네, 자기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하나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상대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이상한 심리가 만들어집니다. 일본이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요. 돈을 굉장히 잘 써요. 네. 어떤 면에서는 일본은 국익을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 많은 한국인이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여기서 낸 책이 일본에서 금방 번역해서 나옵니다. 네. 문해춘주라는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요 일본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에서도 강요하고 네. 자기 책을 내고 한국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와요? 네. 이러한 거 모두 지원해주는 그러한 단체가 일본에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일본의 큰 목적 바로 조선인들은 한국인들은 일본인이다 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갖게 만드는 전략이 옛날에부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 시민사관 같은 것은 그런 것이다. 시민사관의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큰 목적이라는 부분을 이해해서 작은 것을 더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